주의투의 통행권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이제는 이거는 뭐죠? 껌이고 무조건 맞춰줘야죠.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가 없다면 그때는 뭐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지문인 거죠.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해요.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하시는데 현재 토지 용도입니다. 따라서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도로폭에 관한 규정은 뭐 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2번은 뭐죠? X죠.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뭐만요? 현재 용도만을 가지고 따지고 건축법의 규정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당연한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뒤에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3번이 아니라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된다는 말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막는다면 뭐죠? 철거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맞는데 이 지문은 치사하지 않는데 만약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축조물 앞에 적법한 축조물이 설치한 경우 그러니까 축조물이 뭐라고요? 적법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철거 의무를 뭐죠?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축조물이 적법하나 위법하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적법하더라도 통행이 뭐죠? 방해가 된다면 철거 의무를 부담하죠.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여기 추가할 것은 뭐예요? 손해죠.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분할 일부 양도인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할 일부 양도인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죠?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어요. 그럼 누구 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산끼리 부합했어요. 원칙은 뭐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뭐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으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권원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나무는 뭐죠?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죠. 다시 말하면 부합함으로 누구 거죠? 토지 소유자 거고요. 심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뭐하지 않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겠죠. 5번 건물의 임차는 권원에 의하여 증축했어요. 그러면 둘로 나누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유가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으므로 누구가 돼요? 임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죠. 부합에 대해서는 이 문제처럼 독립된 문제로 출제하기보다는 지문으로는 무조건 한 지문은 꼭 넣으니까요.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5번입니다. 취득시효죠.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행기로 이전되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을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 하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에는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고,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을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서 21년쯤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은 자신의 등기를 병에게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할 수는 없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의 원인은 뭐죠?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뭐일 수는 없습니까? 채무 불이행일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의할 점은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된다면 요 갑에게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에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시효치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죠. 을의 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갑의 등기 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따라서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이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이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또다시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은 병에 대하여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충족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한테 수용을 당한 거예요. 수용을 당한 것이라면 요 갑에게는 이 갑이 아니구나. 그죠? 어쩐지 표정이 이상하시다. 말씀을 하셔야지. 그죠? 을이죠. 만약에 을이 병에게 뭘 당했어요? 수용을 당한 것이라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용당한 것은 뺏긴 거니까 을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을은 병한테 수용당하게 되면 을은 병으로부터 뭘 받게 돼요?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니까 이때 갑은 을에게 땅 대신 수용 보상임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갑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을에게 주장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하지 못했어요? 주장한 적이 없다면 대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다.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대상 청구권을 갑이 을에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뭐죠?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아마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특히 완성이 된 후에 또다시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16번입니다. 이거 우리 전에 풀어본 문제죠? 아닌가요? 요새는 하도 문제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막 헷갈리고 뭐 지금 우리는 동영모사를 4회를 보잖아요. 또 어떤 하고 또 6회를 보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 제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4분의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일단 타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임대를 관두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임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뭐죠?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고 해요. 거절하려고 할 때도
공유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도 과반수, 임대를 관두는 것도 뭐죠?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1번. 갑을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분은 X예요. 왜냐하면 을과 병의 지분 합쳐봤자 2분의 1밖에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과반수가 안 됩니다. 2번. 갑을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데 갑을병의 지분이 뭐하지 않아요? 균등하지 않죠. 따라서 2번은 뭐죠? X죠.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죠. 물론 지분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이해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3자 명의 불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갑을병 누구나 단독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죠? X예요. 옳은 것은 뭐죠? 5번이죠.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습니다. 자, 이 문제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현재 5번 지문은 맞는데 만약에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앞에 등기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X다. 그죠? 자, 왜냐하면 자,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가 돼요? 흡수가 돼요. 이거 우리가 뭐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니까 지분의 비율로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맞지만 등기 없이 귀속한다는 말은 뭐죠? X다.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출제로 대단히 높기 때문에 뽑은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17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지상권은 토지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고 요건을 갖추어서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건물의 밑바닥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 부분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한 필지 토지 전체 그 효과가 미친다는 지문은 뭐죠? X예요. 한 필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 공지까지 뭐가 될 뿐이에요? 확장될 뿐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래도 을의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을은 또다시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을이 그래서 건물을 요렇게 신축을 했어요. 열었을 때 또다시 그 범위가 뭐죠? 확장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X입니다. 존속기간과 그 범위 등 그 내용은 철거된 무슨 건물을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범위가 뭐 되진 않아요?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돼요. 물론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뭐 하진 않아요? 따지진 않아요. 따라서 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무허가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걸 외우자 그랬죠.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새롭게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철거되고 신축됐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토지와 건물에 뭐가요?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철거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뭐가 성립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요. 또 공정저당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려면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철거가 안 된 거라면 당연히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입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건물이 뭐 되지 않았어요? 철거되지 않았죠.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가 발생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만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외우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우자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냥 두리뭉실 외우시면 뭐죠? 그냥 틀려요. 그러니까 길지도 않는데 그냥 두리뭉실 외우신단 말이죠. 철거가 돼야 돼요. 철거 안 됐죠? 그죠? 그죠? 철거 안 됐어요. 그죠? 계속 보시면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시되어 등기부가 폐지됐어요.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성립됩니다. 철거되고 신축된 것이 아니니까요. 4번 구분 소유자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해서요.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만약에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지문에서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이라는 말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죠? 다르다는 얘기죠. 이때는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지문도 뭐죠? X입니다. 같았다가 달라져야 뭐가 생깁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5번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뤄지는 경우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5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압류가 됐고 가압류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라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가압류할 때 건물이 있고 가압류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아야 한다. 이런 취지니까 5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모아놓은 지문들인데요. 5개 지문들 낯설더라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뭘 설정할 수 있어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X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오, 맞는 지문이고 답이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토지에 뭐가 있는 상태죠? 지상권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뭐죠? 답이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권자인 을은 원상회복하되 지상권 설정자인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따라서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을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지상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죠.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뭘 고쳐야 되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자들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 지배권이고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의 X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고장난 것이 있다면 지상권자인 을이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합니다. 4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의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을 간에 을은 X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하지 못한다는 특약은 뭐죠? 무효예요. 따라서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X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정당한 겁니다. 왜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때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옳은 것은 뭐죠? 1번입니다. 요 지문, 이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죠? 시험 문제가 뭐죠?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풀면서 아셨겠지만
계속 문제가 뭐죠? 반복적이죠. 왜요? 다른 문제의 내용은 반복점이에요. 왜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1번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취득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옵니다.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고권이 인정되지만 뭐는 없죠? 반환 충고권은 없습니다.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제 반환 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소멸을 막는 거죠.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므로. 2번 요역지의 수인의 공유의 경우에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이용하여 효력이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왜요?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많이 그렸죠. 도로가 있고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는데 우리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또 병의 땅도 있는데 병도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을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에다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갑과 병의 땅은 뭐 되지 않고 있죠? 인접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권 설정이 뭐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따라서 4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하고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됩니다. 20번입니다. A 소유의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 중 그러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죠. 둘 다 누구 겁니까? A 소유인 거죠.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B는 토지에 대해서 뭘 취득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B는 뭘 취득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기억나시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지상권에 관해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권이 C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첫째, C는 지상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B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지상권을 C에게 넘겨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다만 C는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요 B가 아직도 지상권을 계속해서 뭐예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C는 B를 대유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상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맞네요.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따라서 C는 B를 대의해서 설정시킨 후 이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입니다. 아직 B는 뭘 가지고 있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4번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대의해서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죠.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X입니다. C는 아직 뭘 취득하지 못했어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쉽죠. 1번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죠?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요. 따라서 3번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면 돼요.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자가 아직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되므로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4번 5번입니다. 전세금 발한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채권 담보 및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그 제3자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하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는 무효지만 3자 간에 뭐가 있으면요? 합의가 있다면 유효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의 병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물론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개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니까요. 기억.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됐어요.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의 경과는 사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만료되는 순간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므로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니은번 병의 전세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죠. 그 말은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양도할 수 있지만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리을번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게 되고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이 되냐면 물상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라면요?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인 거예요? 물상대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것 때문에 요걸 문제를 뽑은 거예요. 따라서 리을번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옵니다.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실행할 수는 없어요. 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실행하게 되고요. 그것도 요건이 뭐예요?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나오는데 점심 목적이죠. 점심 먹고 우리가 3시에 다시 모여서 유치권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